안녕하세요. 광누기 변호사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증여세 무섭습니다. 상속세 무섭습니다. 이런 거 정말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득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이런 비용, 생활비, 교육비도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활비, 교육비 어디까지는 세금을 내야 되고 어디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즉 줄여서 상증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 46조 5호에 보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비과세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셔도 이제 혼동이 되시죠.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게 어느 정도인데,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기실 텐데요. 이 조문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피부양자의 라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민법을 보면 부양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1차적으로 부양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 간에는 서로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라는 거는요, 이렇게 1차적 부양 의무가 있는 관계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이 미성년 자녀가 고액의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요새 비싸잖아요, 영어 유치원비가요. 이랬을 때 엄마 아빠도 있고 엄마 아빠도 경제 생활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어 유치원 비용을 내준다? 그러면 이거는 이 상증세법에서 얘기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될 사람은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가 돈도 버는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육비를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액수가 많아지고 이러면 과세관청의 레이더에 적발되게 되고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인데 또는 성년인 자녀인데 서로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도 어느 일방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이러면 이때는 피부양자 이런 요건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생기면서 증여세 폭탄이 날라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요, 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소득활동이 있으면 부부간에 서로 1차적 부양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년이 됐고 결혼됐고 충분하게 소득이 있는데도 부모님한테 매달 생활비를 받는다, 이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 사회통념상이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회통념상은 정말 사회통념상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컨대 정말 소득이 많은 집이다, 우리 집이 정말 돈이 많다, 이랬을 때 그 쓰는 비용과 우리 집이 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생활비라는 거는 사실 많이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세관청도 이런 거를 고려를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 그 사람의 부 정도, 그래서 뭐 얼마나 자주 이체됐는지 등등, 그 사람의 평소의 생활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상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뭐 50만 원부터는 안 되고 51만 원부터는 뭐 안 되고 50만 원까지 되고, 이렇게 좀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매달 부모님한테 100만 원, 200만 원을 받는다고 바로 증여세가 고지서가 날라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세관청이 하는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요, 모든 전 국민의 계좌를 늘상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집을 사거나, 즉 이럴 때 뭔가 그런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상속이 개시됐을 때 사전증여분이라든지, 집을 사면서 이 자금 계획 조달서에 문제가 있어 보이든지, 이럴 때 치밀하게 들어가 보면서 증여받은 걸로 보이네, 이럴 때 이제 적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요건이 갖춰져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으셨다고 해도 생활비는 그때그때 소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생활비,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을 내가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사면 증여세 폭탄, 만약에 정말 생활비를 받았다면 그때그때 쓰셔라. 그리고 제가 생활비 받을 때랑 제가 급여 있을 때랑 뭔가 약간 혼용되면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구분이 될 수 있게, 내 재산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구분될 수 있게 부모님이 계좌이체를 보내주실 때 꼭 생활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가 부모님께 돈을 보내드릴 때도 생활비, 용돈 뭐 이런 식으로 꼭 그 기재를 하셔서 보내드리는 게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자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한테 교육비나 용돈을 주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모두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부부지간이든 자식 부모지간이든 어쨌든 성인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서로의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